2018-19 시즌에는 골키퍼는 한다노비치였고요. 인테르의. 그리고 수비수에는 나폴리의 쿨리발리, 김민재 전임자죠. 네.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라치오의 밀린코비치 사비치, 그리고 공격수엔 이 선수 추억의 선수 삼프도리아의 콰리아렐라, 네. 콸간지. 활간지. 네. 득점왕. 네. 그리고 영 플레이어의 차니올로. 지금 망했죠. 네. 그리고 MVP의 그 호녀석. 네. 호녀석. 네. 였고요. 그다음에 2019-2020 시즌에는 유벤투스의 슈첸스니가 베스트 골키퍼, 그리고 수비수에는 인테르의 더브라이.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알레한드로 고메스. 지금 파푸 고메스죠. 네, 파푸 고메스. 그리고 공격수에는 라치오의 아임 모바일. 네. 네. 그리고 영 플레이어는 셉셉이가 여기 나옵니다. 네. 파르마 셉셉이. 파르마의 셉셉. 네. 파르마 시절의 셉셉이. 네. 네. 그리고 MVP는 디발라가 유벤투스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2020-2021 시즌에는 그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기 전에 이제 돈나룸마가 네. 받았고, 그 돈무새, 돈나룸마. 그리고 수비수 여기도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아탈란타의 로메로. 아탈란타 시절의 크리스티안 로메로. 네. 네, 베스트 수비수상을 받고 음. 토트넘 간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인테르의 바렐라, 그리고 공격수의 호녀석이 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영 플레이어에는 피오렌티나에 있던 블라호비치. 네, 당시에 이제 음바페, 홀란, 블라우비치 삼강구도라는 말을 섣불리 하면서 음란 비치라는 말이 생겼던. 맞아. 네, 그렇죠. 자, 그리고 MVP에는 인테르의 루카쿠가 받았습니다. 우승 시즌이니까 네. 우승팀에 나와야죠. 네, 네. 이제 잘했죠. 사실 그러니까 저거는 우승팀들이 나오는 그게 크다 보니까 디발라 때는 조금 얘기가 있긴 했었죠. 네네. 왜냐면 디발라가 MVP를 탈 정도였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었죠. 저 시즌에 코라도 알았거든요. 음. 뭐 오히려 뭐 말을 만들자면 극복한 것의 아이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시즌 내내 잘하진 못했어요. 네. 자, 그리고 지난 시즌 기준으로 보면 골키퍼는 밀란의 맹영이고요. 아, 이번 시즌도 아니요. 워낙 좋은 네.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비수는 토리노에서 이 당시에 이제 토리노 브레메르. 현재 유배. 네. 뭐 토리노에 있는 건 똑같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인테르의 브로조비치, 공격수의 임모빌레가 또 탑니다. 네, 라치오 소속으로. 왜냐면 이모빌라는 이 그 경년으로 득점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두 시즌 간격으로. 잘하고 덜 잘하고 네. 잘하고 덜 잘하고. 그리고 이번 시즌 MVP 후보로 거론되는 오시멘이 지난 시즌 영 플레이어를 받았고요. 그리고 MVP는 이제 밀란의 레앙입니다. 네, 역시나 그 우승팀의 에이스에게 줬다는 거죠.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매냥이 탔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네. 보시면 이거는 저희 표에서 있듯이 2018-19 시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 개인 시상은 뭐 MVP랑 영풀만 있었나 몇 개만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그 뒤에 포지션을 늘리면서 이렇게 좀 18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수상자는 개인 패치가 생겨요. 다음 시즌 유니폼에 지난해 뭐 영풀 수상자 이런 개인 패치를 따로 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담구란 소리잖아요. 아 그래? 아 달고 있으면 너 잘해? 오빠 너 잘해? 빡 이렇게. 그렇죠. 너 영 플레이어야? 이러면서. 근데 아쉽게도 네. 이걸 달고 뛰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작년 수상자 같은 경우는 다 남았네. 그 전에 수상자는 와라로 나가가지고 지금 돌란으로 룸마 없죠. 로메로 없죠. 호날두 없죠. 루카쿠 없죠. 리그 내에서 팀을 바꿔도 다나요? 그거 달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리그를 나간 선수들이 2020, 2021시 되게 많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언제 주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8라운드가 되기 전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달라서 올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해는 37, 38라운드에 나눠서 홈 경기에서 시상을 했고요. 어떤 해는 38라운드에 다 몰아서 원정일지라도 시상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 끝나기 전에 보통 나오고, 그리고 MVP는 이제 포지션별 베스트랑 영풀 나온 다음에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더 중요하니까 리그 다 끝나고. 왜냐면 또 MVP는 우승팀이 정해져야 나는데 마지막 라운드까지 우승팀이 안 정해질 수 있잖아요. MVP랑 영플레이어를 이제 그러니까 그 각각 포지션별 그 최우수 선수와 안 묶는 경향성이 있죠. 현재까지는 단 한 번도 묶지 않았어요. 없어요. 네. 예, 그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 공식적으로는 팀당 한 명으로 할당한다 이런 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MVP 진짜 안 빼고는 겹치네요. 다 팀당 한 명인데 네. 이거 좀 할당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공식적인 선정 기준은 스태츠 퍼폼의 데이터, 트래킹 데이터와 어떤 그 뭐 플레이 데이터, 뭐 슛, 패스 이런 걸 다 총합해서 자체적으로 매긴 점수로 이 포지션 내에서 이제 매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다시 말하지만 우승팀에서 공격수도 나오고 수비수도 나오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할당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오기 전에도 한 번 더 찾아봤는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왠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폴리는 이제 받을 만한 선수가 좀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네. 여기 지금 뽑아오신 건 김민재, 그리고 피오렌티나의 루카스 마르티네스, 그리고 이제 몬차의 카를로스 아우구스투. 뭐 이것도 3명 제가 뽑아왔지만 로마 스백들이 대체로 잘하긴 했는데 뭐 스몰링. 그 세리아 그 센터백으로 놓고 보면 항상 얘기되는 게 김민재 다음에 스몰링이었어요. 센터백으로는. 초중반까지. 예. 그런데 지금 스몰링이 장기 부상 후 아웃이 됐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변수도 있다라고 보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차라리 저런 선수들보다는 김민재의 경쟁이 되는 선수는 결국 내부적으로 있다라고 뒤로 봅니다. 왼쪽인가요? 네. 뒤로 왼쪽. 물론 여태까지 베스트 수비수를 계속 센터백에서 뽑았어요. 전원 센터백입니다. 예, 여태까지 센터백으로 뽑긴 했는데 저는 근데 이번만큼은 그 디로렌초가 유일하게 경쟁 상대 아니면은 김민재와 경합 붙을 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리그 문화예요. 어느 리그는 풀백들이 확실히 화려하고 뭐 저기 공격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센터백보다 풀백을 많이 주는 리그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쿨리발리, 더브라이, 로메로, 브레메르 이렇게 센터백이었고 스타일상 김민재가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한 더브라이 정도만 빼고 나머지 3명은 다 부딪히는 예, 좀 이렇게 화려한 센터백, 빌드업과 좀 전진 수비 이런 걸로 팀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센터백이지 아무리 이탈리아라고 해도 베스트 수비수상을 물러나 지키는 류의 센터백한테 주는 경우는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전례를 봐도 김민재는 전형적인 베스트 수비수상 수상자의 어떤 시즌을 보냈죠. 모든 면에서. 그나마 뭐 그래도 얘기들이 많이 되는 게 아까 보셨다시피 뭐 마르티네스라던가 뭐 약간 조금 내려오는 선수들이 그가 유명한 팀의 선수들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면 베카오라던가 뭐 우디네세. 여기서 백항. 예. 예, 그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면은 김민재가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심지어 그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막 화제가 되는 건 로메로나 브레메르 때처럼 화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로메로랑 브레메르 때는 정말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어가지고 이 선수들이 그래서 뭐 B클럽 이적설들이 계속 있었고 결국 바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디로렌초가 경쟁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김민재가 탈 걸로 보입니다. 팀별 안배가 만약에 있다면 MVP 제외해서 단 한 명만 뭐 수비수상, 미드필더상, 공격수상을 받는다면 누가 받을까요? 저는 그것이 김민재의 베스트 수비수상 수상의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이지 않고 전례로 유추하는 거라서 저희가 확실하게 말을 못하지만 안배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오시면 근데 흡이차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기에는 이번처럼 이렇게 최근 들어서 독보적인 우승이 없었어요. 한 팀이 예. 몰아서 받을 만한 팀이 애초에 없었다. 그러니까요. 다 승점 차가 얼마 안 났어요. 최근에는 계속. 이게 그러니까 신설된 상에 가깝잖아요. 얼마 안 됐. 이제까지 겨우 4번. 예, 이번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에는 다 아슬아슬하게 우승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지만 이번엔 나폴리가 너무 압도를 했기 때문에 뭐 역대 최단 기간 우승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테르 유벤투스와 함께 최단 경기만의 우승이거든요. 5경기 남기고. 그렇죠. 예. 안배가 둘 중에 안배가 없었는데 지난 4년은 어차피 압도적인 팀이 없어서 네. 포지션이 다른 팀에서 많이 나온 거다일 수도 있고. 왜냐면은 뽑힌 선수들 중에서 딱히 논란이 된 게 MVP 디발라 정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그 정도로 뽑힌 게 너무 그냥 그럴만했어요. 봐봐요. 리스트 보면은 그렇거든요. 다 그대로 뽑힐 만한 선수들이 뽑힌 거예요. 혹은 안배가 당시에는 있었지만 그게 뭐 명시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처럼 나폴리가 압도적으로 우승을 한다면 이제까지 있었어도 올해는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 네. 만약에 있다면 김민재 선수는 밀릴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해요. 공격수 오시면 소비차 이렇게 놓고 갈 테니까. 모르죠. 그러면 오시맨이 공격수로 MVP로 가버릴 수는 있죠. 소비차가 뭐라도 받겠지. 흡이차는 그러면 0플레이어로 가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그 안배가 맞다면 영풀이랑도 안 겹쳐요. 근데 영풀은 저는 저것도 그냥 그거라고 봐요. 그때 가장 그랬던 선수들이긴 해요. 저도 그럴 네. 거라고 보는데 있다면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요 가능성을. 왜냐면 4년 동안 한 팀도 안 겹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추측의 영역입니다.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없길 바란다. 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개인적으로 시즌 시작하기 전인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 세리아 첫 시즌 목표로 잡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베스트 디펜더 수상을. 오.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오. 빅리그 처음 갔는데 그런 걸 수상하는 거 목표로 잡는 사람 잘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인 인간의 멘탈이 아니야. 근데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 그 실력은 충분히 입증했거든요. 네. 네, 뭐 또 외부 힘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